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심방세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심방세동의 치료에서 영문으로 하면 DCCV라고 합니다. DC 카드 버전. 그러니까 직류조를 이용해서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전기 충격요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런 걸 실제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 그 치료하는 선생님이 심방세동이 있는 분한테 이게 다음번에는 전기 충격을 해서 한번 돌려보는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기 충격요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는 전기 충격을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똑같이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전기 충격은 전기 충격요법이긴 하지만 제세동술이라고 합니다. 제세동.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이고 위험한 경우, 이제 그 심장사의 부정맥이에요. 그런 부정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제 심장사의 그 심장사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심장 마비가 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심장사가 오는 그 부정맥이 심실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동을 없앤다 해서 제세동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전기 충격을 그 전기 충격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한도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200줄 아니면 300줄 정도의 전기를 일시에 쏟아서 일시에 심장에 전달해서 심장을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장이 충격을 맞고 심실세동이 없어지면서 동율동, 정상 심장이 뛰는 걸 이제 기대를 해가지고 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세동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심방세동에서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심장을 완전히 리셋시키는 거 아니고 동결절, 심방하고 동결절을 리셋시킨다. 심실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도 훨씬 적어요. 100줄, 150줄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동원해서 전기 충격을 하면 심실은 괜찮고, 심방에 있는 그 무질서하고 매우 빠른 전기가 리셋이 되버리면서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온 전기가 심방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이런 그 직류전류 동전환술입니다. 이걸 언제 하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심부전이 생겨 있거나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예요. 그건 이제 응급 상황이거든요. 심방세동은 이제 심장의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180회, 뭐 심하면 200회도 올라가고, 이렇게 빠른 심장 박동수, 불규칙하고 빠른 심장 박동이 생기게 되면은 젊고 건강한 심장은 그래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 노쇠한 심장 이런 경우에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심장이 심부전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그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서 온몸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폐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폐에 물이 차면은 숨이 차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진행되면은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혈액을 제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면 이때는 벌써 상황이 전혀 다른 또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혈압에 의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던 몸의 주요 장기들, 뇌, 심장, 콩팥, 간, 뭐 이런 장기들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의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콩팥 기능 떨어져서 심부전도 올 수 있고, 장에 문제 생기죠. 간 부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다음에는 다장기에 부전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즉각 전기 충격을 해서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조금 그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은
심방 안에 혈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48시간까지는 심방세동이 생기고 48시간까지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아요. 48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심방 안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일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심방세동이 생기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추측할 수가 있죠. 아직 48시간이 안 됐으니까 안심하고 정기 충격을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작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심방 안에 그 혈전이 생겨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심방 안에 혈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염두에 둬요. 그래서 거기에 예방적인 조치를 합니다.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그 주사를 갖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 48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해요. 환자 상황도 괜찮고 병원도 준비가 다 돼 있고 그것이 검사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제 경식도 초음파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심방 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는 이제 밖에서 들여다보는 초음파가 있고, 경식도, 그 내시경 할 때처럼 식도에다가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식도에서 보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심장, 특히 좌심방은 식도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그 식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심방 안에 아주 조그만 이상이라도 금방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경식도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하는 전기 충격요법이고, 두 번째는 비응급 상황,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응급과는 관련이 없이 그 심방세동인데, 이 심방세동을 정상 박동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시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충격요법이에요. 전기 충격요법을 할 때도 역시 전기 충격요법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48시간이 넘은 경우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쭉 봐오던 환자에서 48시간이 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에 혈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식도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물론 그게 제일 안전해요. 경식도 초음파를 해서 혈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충격을 하게 되면은 경식도 초음파를 해서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있었어요. 경식도 초음파를 한 경우하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경우하고 그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온 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점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충격요법을 하게 되면 심방세동이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와도 이게 다시 심방세동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심방세동을 정확하게 정상으로 돌리고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항부정맥 약제를 미리 투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NIC에서 권고사항은 아메다론이라는 약물을 한 4주 정도 전부터 미리 좀 투여를 해서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낸 다음에 전기 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이제 지속해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메다론이라는 약이 우리 지금 코다론이라는 상품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우수한 약인데,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약을 복용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주 전부터 이 약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혈액에서 그 약이 효과를 충분히 심장에 나타난다 하는 시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전기 충격을 하고 약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요법을 합니다. 코다론이라는 약은 아주 효과는 참 우수하고 좋은 약인데, 이 약은 이제 그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가장 그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정맥이 폐에 섬유화입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갑상선 기능에 문제 생기든지 간의 독성을 일으킨다든지 또 눈, 각막에 이제 침착돼 가지고 각막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폐섬유화예요. 근데 폐섬유화는 진짜 위험하고 치명적인 부정맥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다.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부작용이 제법 많이 레포트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용량을,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용량을 썼고, 그 대용량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바람에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약을 대폭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2알 아니면 3알까지 쓰다가 하루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1알, 반알, 그 다음에 반의 반알도 쓰고 아니면 격일로 반알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용량을 가지고 심장 박동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쪽의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심방세동의 치료에 있어서 전기 충격요법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언제 하는 건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